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이번 시간에는 세계지리 3-2단원 세계의 인구 변천과 인구 이주 단원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단원은 수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문제풀이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뜯어먹듯이 좀 하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한 문제 한 문제 자세하게 해설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도 선생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드리는 만큼 영상이 좀 길어질 수 있어서 선생님이 첫 번째 영상에서는 1번부터 12번까지 문제를 먼저 풀어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 13번부터 20번 자, 두 번째 영상으로 다시 업로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일단 12번까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교재는 77페이지부터고요. 먼저 1번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그래프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다 국가는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핀란드 셋 중에서 골라야 되고 지금 제시되어 있는 그래프는 연령층별 인구구조 그래프가 나와 있네요. 자,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비중이 나와 있으면 여기서 유소년층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출산율이 높은 저개발국에 해당이 되죠. 이 중에서 가장 좀 못 사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이기 때문에 에티오피아는 유소년층 비중이 높은 가로 찾아주시면 되죠. 가가 에티오피아.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저출산 고령화가 심하기 때문에 노년층 비중이 높죠. 그러면 나다 중에 노년층 비중이 높은 자, 이 다가 가장 선진국에 해당되는 유럽의 핀란드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나는 자동으로 인도네시아죠. 자, 선택지를 풀겠습니다. 자, 가는 아시아, 나는 아프리카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아시아 나라는 인도네시아니까 나고요. 아프리카 나라는 에티오피아. 가가 돼야 되겠죠.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에 1960년 중위 연령은 가가 가장 높다. 자, 중위 연령은 그 나라 국민들을 나이 순서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의 나이를 중위 연령이라고 합니다. 자, 중위 연령은 노년층 비중이 높을수록 더 높기 때문에 에티오피아보다 선진국에 해당되는 핀란드, 다가 가장 높아야 되겠죠. 자, 2번 틀렸고. 자, 3번에 2015년 다에서 피라미드형 인구구조가 나타난다.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라는 건 유소년층 비중이 매우 높은 곳에서 나타나는 인구구조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가에서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주로 나타나는 인구 피라미드 유형입니다. 자, 4번에 2015년 다의 노년 부양비와 유소년 부양비는 모두 증가했다. 여기서 노년 부양비하고 유소년 부양비가 일단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한번 써볼게요. 자, 노년 부양비는 우리 어떻게 구합니까? 요 공식을 외우셔야 돼. 청장년층 비중분의 노년층 비중 곱하기 100. 자, 이렇게 구하죠. 자, 그리고 유소년 부양비는 자, 분모는 똑같이 청장년층 비중, 분자만 바꾸면 되죠. 청장년층 비중분의 유소년층 비중 곱하기 100. 자, 이렇게 구하는 값입니다. 자, 다가 노년 부양비와 유소년 부양비가 모두 증가했는지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다의 노년층 비중을 보면 2배 이상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자, 청장년층 비중은 조금 증가했거나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는 분자에 위치한 이 노년층 비중이 확실하게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노년 부양비는 증가했다. 자, 여기까지 맞습니다. 자, 하지만 유소년층 비중을 보니까 거의 절반 정도 감소했죠. 그러면 청장년층 비중은 크게 차이가 없지만 유소년 비중이 거의 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해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모두 증가하였다. 네, 틀린 겁니다. 자, 5번에 노령화 지수 증가폭은 나가 가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일단 노령화 지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아셔야 돼요. 자, 노령화 지수는 자, 이렇게 구하죠. 자, 유소년층 비중분의 노년층 비중 곱하기 100. 자, 이렇게 구하는 값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의 노년층 비중이 노령화 지수가 누가 많이 증가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나 나나 둘 다 유소년층 비중은 보니까 감소를 했는데 나가 유소년층 비중이 많이 감소를 했어요. 자, 그리고 노년층 비중은 둘 다 조금씩 증가를 했지만 그래도 나가 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 입장에서 유소년 비중이 많이 감소했고 노년 비중이 더 많이 증가했으니 자, 노령화 지수가 더 많이 증가한 나라는 나가 돼야 맞는 거죠. 그래서 나가 가보다 크다.
하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갈게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A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표시된 세 나라가, 자, 요 나라가 지금 스웨덴이고요. 자, 터키고, 그리고 아프리카의 말리인데, 나라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셔도, 일단, 아프리카의 이 나라가, 아무래도 요게 제일 높겠죠, 맞죠? 합계 출산율. 맞지?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 이 나라를 아프리카 나라로 잡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위 연령은 저출산 고령화 쪽, 고령화가 심각한 나라가 중위 연령이 높은 거죠. 그러면 두 나라 중에 선진국에 해당되는 유럽의 이 나라가 A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남는 B는 터키로 연결하시면 되죠. 그래서 A, B, C를 우리가 다 찾았습니다. 자, 선택지를 풀게요. 높은 출생률로 산하 제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거의 6명, 7명에 가까운 C여야 되겠지.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 C고요. 자, 방추형의 인구 피라미드는 유소년 비중이 좀 낮고 그리고 청장년 노년 비중이 높은 쪽이 방추형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자, C 같으면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가 나와야 되겠죠. C가 아프리카에 위치하니까. 그래서 피라미드형의 인구 구조가 나와야 된다.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A는 고령화가 심한데 인구 과잉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C에서는 노동력 부족 문제가 예상된다. 노동력 부족 문제가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아무래도 선진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도 틀렸고요. 자, 5번에 C는 B보다 유소년 인구 부양비가 높다. 자, 유소년 인구 부양비는 자, 이렇게 구한다 했습니다. 청장년분의 유소년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한다 했죠. 자, 유소년 비율이 C가 합계 출산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소년 비율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C가 B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높다 하는 5번의 설명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세 국가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왼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국가별 인구 구조 변화. 그래서 유소년층,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비율이 두 개 연도에 그려져 있고요. 오른쪽에는 국가별 출생률과 사망률 변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출생률은 Y축, 사망률은 X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연도는 두 개 연도가 있으니까 선택지에서 해당하는 연도를 잘 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나라 찾는 건 없기 때문에 바로 선택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950년 총부양비는 이집트가 가장 낮다라고 했네요. 그러면 일단 총부양비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총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랑 노년 부양비를 더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번에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죠. 청장년층 분의 청장년 비율분의 유소년 비율과 노년 비율을 더한 값을 분자에 두고 곱하기 100. 자, 요렇게 구하시면 이제 총부양비가 나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총부양비가 이집트가 가장 낮은지 판단하려면 우리가 하나만 보면 돼요. 청장년층만 알면 됩니다. 자, 이 총부양비라는 게 요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 총부양비는 청장년층 비율 하나만 알면 나머지 분자에 들어갈 값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맞죠? 만약에 어떤 지역에 청장년 비중이 60%면 나머지는 40%라는 얘기잖아. 맞죠? 그래서 청장년 비율이 60%인 나라는 비청장년층 비율, 청장년이 아닌 유소년 더하기 노년의 값은 40%니까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청장년이 아닌 계층의 인구 비율을 선생님이 비청장년층 비율 이렇게 쓸게요.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 어떤 나라가 청장년 비율이 높으면요, 비청장년층 비율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장년 비율하고 비청장년 비율을 더했을 때는 100%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총부양비는 이런 나라, 청장년 비율이 높은 나라는 총부양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반대로 청장년 비율이 낮은 나라는 나머지 유소년과 노년을 더한 비청장년 비율은 높을 수밖에 없죠. 이런 나라는 총부양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모 값은 작고 분자 값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결론을 도달할 수 있는 건 청장년층 비율만 알면 총부양비가 어느 나라가 높은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청장년 비율이 만약에 어떤 나라가 높다, 이 말은 그 나라는 총부양비가 자, 낮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자, 반대로 어떤 나라의 청장년 비율이 낮다는 것은 총부양비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거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특별하게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1950년
이집트의 청장년 비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집트의 청장년 비율 요겁니다. 자, 이집트가 일본, 독일보다 청장년 비율이 낮아요. 그러면 이집트가 총부양비가 가장 낮기 때문에 총부양비는 가장 높은 거죠. 그래서 이집트가 총부양비가 가장 높습니다. 이집트가 총부양비가 가장 높은 이유는 뭐다? 청장년 비율이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유소년 인구 부양비는 독일이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 유소년 인구 부양비는 이렇게 구했죠. 청장년분의 유소년 비중 곱하기 100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독일이 가장 높은지 확인해 볼게요. 1950년에 이집트를 보니까 이집트가 독일보다 유소년 비율이 높습니다. 청장년 비율은 독일보다 이집트가 낮아요. 그러면 1950년 유소년 부양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이집트가 되어야지 맞는 거죠.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노년 인구 부양비는 일본이 독일보다 낮다라고 했습니다. 자, 노년 인구 부양비는 청장년분의 노년층 비중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죠. 자, 일본, 독일의 청장년 비율과 노년층 비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5년이니까 오른쪽 걸 보는데요. 자, 청장년층 비율 일본과 독일 중에 독일이 청장년 비율이 높습니다. 자, 노년 비율을 보니까 일본이 노년 비율이 더 높아요. 자, 일본이 청장년 비율이 더 낮고 노년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노년 인구 부양비는 일본이 더 높아야 되죠. 자,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에 인구의 자연 증가율. 자,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자, 출생률 빼기 사망률로 계산합니다. 출생률 빼기 사망률로 계산하는 값이죠. 자, 출생률은 여기, 사망률은 여기 있습니다. 자, 1950에서 55년이니까 우리가 원 중에는 흰색 원을, 흰색 점을 보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일본하고 이집트를 비교할 텐데요. 자, 먼저 일본을 보겠습니다. 자, 일본은 요 값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일본의 자, 출생률을 읽어보니까 한 20, 한 4 정도 되고요. 자, 사망률은 9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일본의 자연 증가율은 24 빼기 9니까 13 퍼밋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집트를 볼게요. 자, 이집트는 요거 읽어야 됩니다. 자, 출생률은 51 정도 돼 보이고, 자, 사망률은 26 정도 돼 보이네요. 그러면 51 빼기 26 하면 25 퍼밋이 되죠. 그러면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누가 더 높습니까? 이집트가 높고 일본이 낮죠. 일본이 이집트보다 낮다. 이게 정답이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마지막 5번에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가 일정한 인구에서 몇 퍼센트가 사망했냐라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망률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가 이집트라 그랬는데요. 자, 사망률은 여기 있죠. 자, 그리고 2010에서 2015년이니까 까만 점을 보셔야 됩니다. 자, 까만 점을 봤을 때 독일이 사망률이 가장 높죠. 그래서 이집트가 아닌 독일이 사망률이 가장 높다라는 것도 그래프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4번 문제로 갈게요. 그래프는 각 대륙에서 인구 1위 국가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찾아야 될 게 아시아, 아프리카, 앵글로 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국가가 각 대륙에서 인구 1위 국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찾아야 될 세 나라가 아시아가 나왔으니까 중국이 하나가 있을 거고, 아프리카에서 인구 1위 국가는 나이지리아죠. 나이지리아. 그리고 앵글로 아메리카에서 인구 1위 나라는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A, B, C를 찾는 나라는 중국, 나이지리아, 미국 셋 중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왼쪽에는 국가별 인구 구조가 나와 있고 오른쪽엔 출생률, 사망률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A는 지금 너무 쉬워요. 자, A는 요게 높잖아. 0에서 14세 인구 비율. 그러니까 유소년층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나라는 아프리카 나라입니다. 그래서 A가 나이지리아. 자, 요걸 먼저 고르고요. 자, B하고 C는 오른쪽에 출생률, 사망률 가지고 자, 고르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출생률과 사망률을 봤을 때 B, C 나라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출생률도 비슷하고 사망률도 비슷해요. 하지만 C 나라가 출생률이 먼저부터 낮았어. 옛날부터 낮았어. 그럼 이 C 나라가 B보다는 먼저 선진국이었던 나라입니다. 그럼 이 C 나라는 미국이 되겠죠. 그래서 C가 미국, 자, B가 중국입니다.
자, 이렇게 풀어야 돼. 그래서 A가 나이지리아, 자, B가 중국, 자, C가 미국. 자, 이렇게 하나씩 찾았어요. 자, 선택지를 풀어볼게. 자, 노년 인구 부양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절대 나이지리아는 아니겠죠. 나이지리아가 지금 0에서 14세 인구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가장 적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프에서 안 따지고 봐도 제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1번 틀렸고, 2번에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B가 가장 낮다라고 했는데요. 자,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출생률 빼기 사망률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 B, C 중에 가장 낮은 나라는, 자,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요만큼이지. 요만큼 차이. 출생률하고 사망률을 뺀 값. 가장 낮은 게 지금 C죠. 맞죠? 그래서 C가 가장 낮습니다. 자, 3번에 A는 아프리카가 맞는데 아시아에 위치한 나라는 중국이니까 B가 되겠죠. 자, 3번 틀렸고. 자, 4번에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 요게 사망률하고 같은 말이죠. 자, 사망률은 오른쪽 그래프에 있습니다. 사망률은 여기 있잖아요. 자, B하고 A 중에 사망률은 A, B 중에 누가 더 사망률이 높습니까? 자, A가 더 사망률이 높죠. 그래서 B보다는 A가 더 많아야 됩니다.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2015년 유소년 인구 부양비는 C가 B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우리 자, 유소년 부양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유소년 부양비는 청장년분의 유소년 비중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는 값입니다. B하고 C의 유소년 부양비를 판단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Y축이 유소년층 비율이고 그 다음 X축이 청장년층 비율이잖아요. 15에서 64세 인구 비율이니까. 자, BC를 비교할 텐데 2015년을 비교해 볼게요. B가 C보다 청장년 비율이 높습니다. 자, 청장년 비율을 비교해 보니까 B가 C보다 높다. 자, 유소년 비율을 비교해 보니까 C가 조금 더 높죠. 유소년 비율은 C가 B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B가 청장년 비율의 분모는 더 크고 분자의 유소년 비율은 더 작기 때문에 B가 유소년 부양비가 더 작고 C가 유소년 부양비가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4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5번으로 갑니다. 자, 대륙별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A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찾아야 될 대륙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왼쪽에 대륙별 인구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찾아볼게요. 0에서 14세 인구 비율. 유소년 비율이 자, 가장 높은 대륙이 지금 A죠. 그럼 이 A는 아프리카. 고를 수 있고요. 그리고 노년층 비율인 65세 이상 비율. 이 가장 높은 대륙이 C죠. 그럼 C가 유럽. 그럼 남는 B를 아시아. 자, 이렇게 풀어버리면 됩니다. 아니면 현재 기준 출생률을 가지고 다 푸셔도 됩니다. 그래서 출생률이 가장 높은 A를 아프리카. 자, 그리고 두 번째 출생률이 두 번째로 높은 나라가 높은 대륙이 여기죠. B죠. 그럼 B가 아시아. 자, 그러면 가장 낮은 C를 유럽.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자, 선택지 풀어볼게요. 아시아는 B죠. 자, 1번 틀렸고. 자, 총부양비는 B가 가장 낮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총부양비가 가장 낮은 곳은 청장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A, B, C 중에 청장년 비율이 가장 높은 데는 지금 C입니다. C. 1950년에. 그래서 C가 총부양비가 가장 낮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유소년 인구 부양비는 C가 가장 높다고 했는데 자, 유소년 부양비는 당연히 아프리카 A가 유소년층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유소년 부양비도 가장 높겠죠. 자, 4번에 인구의 자연 증가율.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습니까? 출생률 빼기 사망률로 계산한다 그랬죠. 다시 써볼게. 인구의 자연 증가율. 선생님이 오른쪽에 써주는 식들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다 외우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 바로 외우세요. 알겠죠? 자, 출생률 빼기 사망률. A하고 C 중에 누가 더 낮은지 그래프에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가 여기지 맞지? 여기 1950에서 55년이니까 자, 출생률을 보니까 A의 자, 출생률을 보니까 한 48% 정도 되고 자, 사망률을 보니까 한 27%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21%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C를 볼게요. 자, C는 요거 읽으면 되죠. 자, 출생률이 한 21 정도. 자, 사망률은 한 11 정도. 그러면 10%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가 더 자연증가율이 높은 거죠.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인구 1000명당 출생자 수. 요게 같은 말이 출생률이잖아. 출생률 같은 말입니다. 그럼 B하고 C 중에 출생률은 요거 봐야죠. 요거. 자, B, C 중에 출생률은 B가 더 높죠. 그래서 B가 C보다 많다 하는 5번의 설명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5번이고요. 자, 6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왼쪽에는 대륙별 인구 구성, 오른쪽은 상위 10개국, 인구 규모 상위 10개국이 지금 나와 있네요. 자, 먼저 A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A가 A, B, C 중에 우리 요렇게 있는 거거든. 0에서 14세 이 유소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대륙이에요. 그러면 이 A는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자, 그리고 C를 보겠습니다. 자, C가 65세 이상 비율이 나머지 두 대륙보다 높아요. 자, 그러면 여기 노년층이니까 이 노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대륙 C는 유럽. 그러면 남는 B는 아시아가 되겠죠. 자, 일단 오세아니아, 앵글로 라틴이 있고 나머지 안 나온 대륙이 3개 있잖아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에서 찾는데 유소년층 비율이 높은 A를 아프리카, 노년 비율이 높은 C를 유럽. 그러면 남는 B를 아시아.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총부양비가 가장 높은 대륙은 A라고 했는데 총부양비가 가장 높으려면 이 청장년 비율이 가장 낮아야 되거든요. 자, 청장년 비율이 가장 낮은 대륙은, 자, B의 청장년 비율을 읽어보면 요렇게 읽어야 되거든. 여기가 50부터 100이니까 여기 60%, 70% 사이에 있는데, 자, A를 볼게요. 자, A는 50에서 60% 사이에 있잖아. 그래서 총부양비가 가장 높은 대륙은 지금 여기서는 A가 맞죠. B나 C는 60에서 70% 정도 되니까. 근데 A만 60% 미만입니다. 그러면 총부양비가 가장 높은 대륙은 A가 맞죠. 왜? 청장년 비율이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자, 2번에 B는 유소년 부양비가 노년 부양비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잠깐 지우고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자, B가 유소년 비율은 이렇게 읽어보면 한 20에서 30% 사이인데 노년 비율을 읽어보면 0에서 10% 사이입니다. 자, B는 유소년층 비율이 노년층 비율보다 높기 때문에 유소년 부양비가 더 높죠. 자, 2번 맞고요. 자, 3번에 인구 규모 1위 국가와 10위 국가의 인구 차이는 증가하였다. 1위 국가 과거에는 중국이 한 5억 얼마였고 10위 국가 이탈리아가 한 몇 천만인데, 자, 근데 지금 중국이 14억이 됐잖아. 그러니까 한 1억 남짓의 일본하고 차이가 이게 13억이 됐잖아요. 그래서 현재가 인구 차이가 더 큰 거지, 맞지? 그래서 1위 국가, 10위 국가의 인구 차이는 증가했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4번에 인구 규모 상위 10개국 중 C가 우리 유럽이었잖아. 유럽에 속한 국가는 감소하였다. 자, 유럽에 속한 국가를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러시아 있고요.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 중에서 살아남은 게 러시아 하나입니다. 그러면 감소하였다. 맞는 거고요. 자, 5번에 인구 규모 상위 10개국에 속한 국가의 수는 A가 B보다 많다. 자, A가 우리 찾은 게 아까 아프리카였지. 자, B가 아시아였죠. 자, 여기서 현재 아프리카에 속한 국가는 여기 하나입니다. 나이지리아. 자, 하나인데 아시아에 속한 나라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일본까지 B가 더 많은 거죠. 자, 그러면 5번이 틀렸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7번으로 갑니다. 가나 국가에 각각 거주하는 이민자의 출신 국가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AD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자, 일단 후보가 되는 나라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A 영국, 그리고 B 프랑스, 자, C는 독일, 자, D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자, 일단은 나가 좀 쉬워 보입니다. 나를 보니까 폴란드, 터키에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봤을 때 독일 바로 옆 나라가 폴란드잖아요, 맞죠? 그래서 폴란드를 비롯한 동부 유럽에서 노동자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곳이 바로 동부 유럽과 가까운 독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독일
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나는 C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가를 찾아볼 텐데 일단 가의 좀 상위권 나라들 한번 볼게요. 먼저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여기는 남부아시아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스리랑카, 네팔까지 그렇지, 남부아시아에 위치한 나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여기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나라들. 그리고 시리아, 예멘, 서남아시아고요. 그리고 이집트는 북부 아프리카잖아. 그래서 어쨌든 아시아 쪽에서 자, 시리아라 그랬더니 선생님 핸드폰에 시리가 울려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자, 가끔씩 시리아라는 얘기를 하면 핸드폰이 반응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 아이폰 쓰다 보니까 죄송하고요. 어쨌든 아시아 쪽에서 주로 넘어오는 나라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영국하고 프랑스 같으면 일단 프랑스는 알제리, 모로코 출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는 절대 프랑스 아닙니다. 자, 영국 아니면 사우디인데 만약에 영국이라면 그래도 아일랜드나 폴란드나 이렇게 유럽의 나라들도 일부 좀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아시아 쪽에서만 이민을 오기 때문에 이 나라는 우리는 누굴 골라야 되나? 사우디를 자, 고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D를 연결하시면 정답은 DC. 자,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8번으로 갑니다. 그래프는 가나 국가에서 해외로 이주한 인구의 국가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의 AD에서 고른 것. 자, 이 나라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이민을 가냐 하는 겁니다. 자, 후보가 되는 나라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A가 알제리죠. 자, 알제리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알제리는 프랑스로 이민을 많이 가는 나라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B는 시리아입니다. 자, 시리아는 내전을 통해서 자, 난민이 많이 이주가 된 나라고요. 자, C는 인도고. 자, D는 필리핀이죠. 자, 그러면 먼저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가가 터키가 압도적인 1등입니다. 자, 그리고 뭐 레바논, 사우디,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다 시리아 주변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상위권이에요. 그러면 요 가는 일단 시리아. 자, B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같으면 이 내전에 의한 난민의 이동이 많죠. 난민의 이동이 많고 이 난민은 가까운 나라로 많이 이주를 한다. 요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에서 터키로 가장 많이 간 거, 터키가 가까워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가는 일단 B 연결하시고, 그리고 나를 볼게요. 자, 나는 일단 뭐가 좀 특이하냐면 요거 자체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이민 간 사람이 1,500만 명입니다. 지금 1,500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30%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외로 이민을 갈 수 있는 굉장한 인구 대국이란 얘기입니다. 자, 왼쪽에 시리아 난민이 지금 한 해에 600만 명이 떠났는데 이거보다 지금 3배나 많이 떠날 수 있는 나라.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인도가 지금 유력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인도인지 아닌지 검증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케이스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같은 서남아시아의 석유 재벌국들로 이주를 하는 게 되게 많죠. 인도의 인구 이주 패턴에 해당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일부 선진국으로 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영어가 공용어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공부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이런 것들 선진국으로도 이주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영국, 캐나다 같이 영어를 쓰는 선진국으로 이주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파키스탄하고 네팔 같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나라인데도 인구 이동이 있어요. 이건 인도랑 가까워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는 인도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C를 연결하시면 정답은 BC. 자,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9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지역별 유입 유출 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AC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골라야 될 게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앵글로 아메리카 중 하나고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게 유입과 유출 인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유입과 유출의 차이를 가지고 대륙을 고르셔야 되는데요. 자, 라틴 아메리카하고 아시아는 유출이 유입보다 많죠. 유출이 유입보다.
많은 두 대륙이고, 유출이 유입보다 많은 대륙이고, 앵글로 아메리카는 유입이 유출보다 많죠. 자, 그러면 일단 앵글로 아메리카를 먼저 고르겠습니다. 자, A, B, C 중에 유입이 유출보다 많은 대륙. 여기죠. B죠, B. 유출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유입은 엄청 많아. 자, 그러면 B가 일단 앵글로 아메리카. 자, 먼저 고르고요. 자, A하고 C는 확인해 보면 유입보다는 유출이 많아요. C도 유입보다는 유출이 많은데 C가 유입이건 유출이건 전체적인 인구 이동이 많죠. 그래서 아시아 같으면 우리가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전체 인구 이동량 자체가 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인구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C가 아시아고요. 자, A가 라틴 아메리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찾아주시고 선택지를 볼게요. 자, 총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은 아시아이기 때문에 자, C고요. 자, 그래서 총 인구 순서는 우리가 외우셔야 됩니다. 자,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 라틴, 앵글로, 오세아니아 순서. 요 대륙별 인구 순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2번입니다. B는 인구의 순유입이 가장 적다. 인구의 순유입이란 것. 자, 순유입은 자, 유입 빼기 유출이잖아. 유입 빼기 유출. 자, 그러면 A, B가 순유입이 가장 적은지 볼게. 자, B가 순유입이 이만큼이야, 이만큼. 자, 모든 대륙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맞죠? 가장 순유입이 많죠. 자, 2번 틀렸고. 자, 3번에 노령화 지수가 C가 가장 높대. 노령화 지수는 유럽이 가장 높죠. 가장 고령화가 심한 데가 유럽이기 때문에. 자, 아시아 아니고. 자, 4번에 A는 아프리카보다 인구의 순유출이 많다. 자, 순유출은 유출에서 유입을 뺀 거잖아요. 유출 빼기 유입. 자, A하고 아프리카의 순유출은 자, 요겁니다. 이거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그은 요 선의 길이가 순유출입니다. A하고 B 중에 순유출이 누가 많아요? A가 많죠.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C는 유럽보다 합계 출산율이 낮다. 합계 출산율 유럽이 꼴찌죠. 합계 출산율은 유럽이 꼴찌니까 아시아인 C가 더 많아야 된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10번이에요. 자, 대륙 간 인구 이동을 나타낸 것이고 찾아야 될 대륙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중에 하나를 골라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유입과 자, 유출이 자,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라틴 아메리카하고 아시아는 유출이 자, 유입보다 많은 대륙이고 유럽은 유입이 유출보다 많은 대륙이죠. 자, 그럼 유럽을 먼저 골라볼게. 이 중에서 유입이 더 많은 대륙이 다죠. 유입이 유출보다 많은 대륙. 이 다가 유럽. 자, 그리고 가, 나는 둘 다 유출이 유입보다 많은데 차이가 가가 전체 인구 이동이 더 많죠. 그러면 이 가가 인구가 많은 아시아. 나가 라틴 아메리카가 되는 겁니다. 자, 1번은 그러면 틀렸고요. 라틴 아메리카 나고요. 자, 2번에 가는 아프리카보다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아시아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이니까 2번이 정답이죠. 자, 정답은 2번이고. 자, 3번에 다로 유입되는 인구는 나에서 가장 많이 온다. 유럽으로 넘어오는 인구 중에는 라틴 아메리카보다 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에서 많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에 아시아의 유입 인구는 유럽의 유입 인구보다 많다. 자, 아시아의 유입 인구 요거 자, 유럽의 유입 인구 이겁니다. 자, 그러면 유럽의 유입 인구가 더 많아야 되겠죠. 자, 4번 틀렸고. 5번에 라틴 아메리카의 유출 인구는 아프리카의 유출 인구보다 적다. 자, 라틴 아메리카의 유출 인구는 지금 나니까 요거 아프리카의 유출 인구는 요만큼입니다.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의 유출 인구가 더 많죠. 자, 5번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1번으로 갑니다. 그래프는 인구의 국제적 이주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우리가 찾아야 될 대륙은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출발지에 해당하는 가 대륙에서 국제 이주로 떠난 사람이 어느 대륙으로 많이 가냐 하는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자, 가는 가 대륙으로 가장 많이 떠나네요. 자, 이 말은 그 대륙 안에 다른 나라로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외에는 유럽으로 한 20%,
앵글로 아메리카노로 한 15% 정도 떠났고요. 자, 나 대륙은 자기 대륙에 닿는 나라는 51%로 떠났고 이게 제일 높고, 그리고 유럽으로 떠난 비율이 한 27% 됩니다. 자, 그래서 가하고 나는 공통적으로 자기 대륙의 다른 나라로 자, 떠나는 비율이 가장 높아요. 하지만 다는 다릅니다. 자, 다는 자기 대륙의 다른 나라, 자, 다에서 다로 떠나는 비율보다 자, 앵글로 아메리카로 떠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게 거의 60% 됩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 중에 앵글로 아메리카로 이주 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대륙은 앵글로 아메리카 바로 아래에 있는 라틴 아메리카죠. 그래서 다는 라틴 아메리카로 우리가 먼저 찾는 겁니다. 다를 라틴 아메리카 먼저 찾고, 자, 가나를 고를 텐데요. 가나, 나나 둘 다 자기 대륙에 닿은 나라로 가장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요거 제외한 이제 두 번째로 많이 가는 대륙을 찾아볼게요. 자, 나는 유럽으로 자, 가는 비율이 27.2%, 두 번째로 높고, 자, 가는 유럽으로 가는 비율이 한 20%, 앵글로 아메리카로 가는 비율이 한 15%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유럽으로 가는 비율이 높은 대륙이 유럽 바로 아래에 있는 아프리카가 되겠죠. 그래서 나가 아프리카. 자, 가는 자동으로 아시아가 되는 겁니다. 자,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대륙은 아시아이기 때문에 가가 돼야 되겠죠. 자, 기억 틀렸고. 자, 인구 밀도는 면적당 인구수고, 인구수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은 아시아가 인구 밀도도 가장 높죠. 자, 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디귿에 동일 대륙 내 이주 비율. 가에서 가로, 나에서 나로, 다에서 다로 가는 거야.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는 요거밖에 안 되잖아. 26.3%. 아프리카는 51.6%. 자, 그래서 동일 대륙으로 이주 비율은 라틴 아메리카보다 아프리카가 높다 하는 디귿의 설명 맞고요. 자, 리을에 아시아는 유럽으로 이주하는 인구 비율보다, 자, 유럽으로 이주하는 비율이 요겁니다. 20.2%. 20.2%. 유럽으로 이주하는 비율. 앵글로 아메리카로 이주하는 비율은 요거죠. 15.3%. 그럼 누가 더 높아야 돼? 유럽으로 이주하는 비율이 더 높죠. 그러면 리을 틀렸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2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왼쪽에는 대륙별 인구 증가율과 유입 유출 인구, 오른쪽에는 대륙 간 인구 이동이 나와 있고 A, B, C와 가나다를 다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왼쪽에는 가장 결정적인 힌트가 인구 증가율이에요. 인구 증가율. 인구 증가율이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B가 가장 높죠. 그럼 이 대륙은 누가 돼야 된다? 아프리카가 되겠죠. 지금 A, B, C를 찾아야 되는 대륙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중에서 찾는 겁니다. 앵글로 라틴 오세아니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B는 아프리카. 자, 먼저 찾고요. 자, 그리고 요거 인구 증가의 가장 낮은 대륙, 당연히 유럽이겠죠. 자, C가 유럽, A는 자동으로 아시아입니다. 자, A, B, C를 먼저 해결했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일단은 1번, 2번, 3번부터 자,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1번에 A는 유출 인구가 많아 총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자, A가 유출 인구가 많은 건 맞아요. 근데 인구가 감소하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A의 인구 증가율은 플러스 1%잖아요. 인구 증가율이 플러스면 인구는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인구가 증가한다. 자, 유출 인구가 많아도 인구가 증가하는 건 뭐 때문이겠어요? 순이동에서 마이너스여도 자연적 증감이 훨씬 더 플러스면 인구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의 아시아 같으면 순이동의 마이너스보다 자연 증감의 플러스가 더 크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은 플러스가 되었고, 그래서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에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은 아시아니까 A죠. A. 자, 틀렸고. 자, 3번에 B에서 A로 이동하는 인구,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가는 인구는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B에서 C로 이동한 인구보다 많다. 요거는 오른쪽에 가나다를 찾아서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륙 간 인구 이동을 봤을 때 여기서 가 같으면 나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다에서도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요 대륙은 가는 어느 대륙에서나 인구가 많이 들어오는 대륙이니까 유럽이죠, 유럽. 자, 최근의 인구 이동은 경제적 목적의 인구 이동이 많고,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흐름이 많죠.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이 숫자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가가 유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하고 다를 볼 텐데요. 자, 나, 다를 볼 때는 이 둘의 관계성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요렇게 두 개 숫자를 봐봐. 이 숫자가 크잖아요. 맞죠? 나에서 다로 가는 게 큽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 사람이 아프리카 갈 일은 잘 없겠죠. 맞죠? 아프리카에 돈 많이 벌러 가겠다. 이거 잘 없어. 맞지? 하지만 아시아로 오는 건 있을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아프리카보다는 아시아가 그래도 잘 사니까. 아시아에 저런 데 올 수 있잖아. 막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뭐 사우디 같은 나라. 그래서 여기서 그 누구도 잘 가지 않으려 하는 이 나 대륙이 아프리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유럽에서 아프리카 가는 것도 굉장히 적은 거죠. 94밖에 안 되니까. 그럼 다가 아시아가 돼요. 맞는 거죠. 자, 그러면 3번에 B에서 A로 이동한 인구. 자, B가 아프리카, C가 유럽이니까 B에서 A로 이동하는 인구는 B가 아프리카, A가 아시아니까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이동하는 인구는 요거죠. 416. 자, 그리고 B에서 C로 이동하는 인구.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동하는 인구는 909. 누가 많아야 돼? 이게 많아야지. B에서 C로 이동하는 인구가 더 많죠.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유입 인구에서 유출 인구를 뺀 값은 유럽이 앵글로 아메리카보다 크다. 자, 유입, 유출 여기 있습니다. 자, 유럽은 유입에서 유출 빼면 요만큼 이고 앵글로 아메리카는 이만큼입니다. 자, 그러면 앵글로 아메리카가 유입에서 유출을 뺀 값이 더 큰 거죠. 4번 틀렸고 5번에 나는 다보다 인구 증가율이 높다. 나가 아프리카니까 아프리카가 인구 증가율이 제일 높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정답은 5번이에요. 자, 선생님하고 12번까지 일단 문제를 함께 풀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13번 문제부터 다시 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안녕.